김성태 의원의 그 딸의 취업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해명이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인편으로 지원서를 제출했다라고 김 의원이 해명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저거 자체도 사실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접수를 하는 방법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 거예요. 다 그렇죠. 다 그렇게 하는 거죠. 요즘 뭐 대부분 다 인터넷 접속을 하잖아요. 접수를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 이제 말에 의하면 본인의 딸이 스포츠단 행사 때문에 지방에 가 있어서 그 행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인편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네. 인터넷은 어디나 연결이 돼 있잖아요. 그 시간 내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그리고 인편으로 받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. 왜냐면요. 공평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데 특별히 한 사람만 인편으로 제출한다. 그것도 특혜인 거죠. 만약 그런 사실이 다른 지원자한테 알려지면 다른 지원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? 네. 우리는 다 인터넷 내는데 그러면 얼굴을 누가 아는 사람이 그것도 인사팀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그 KT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뭐 가서 아무튼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것도 어찌 보면 물론 그게 압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압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공정하게 경쟁해야 되는 이런 그 입사 과정에서 한 사람만 특별히 다른 혜택을 받았다 하면 그 자체로 특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본인은 뭐 서류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제출이 안 됐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얘기 자체가 또 다른 특혜가 된다고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인편으로 전달을 했다. 오히려 그냥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첨부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. 인편으로 사람을 보낸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게요.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. 저게 또 이제 해명 자체가 더 논란을 자아내는 게 말도 아닌 해명일 뿐더러 저 해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만약 인편으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인편으로 받아서 전산에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아, 그렇죠. 그런데 입력 자체, 그 정보 자체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요. 만약 저 말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인편으로 누가 제출을 했는지,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, 그리고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그런 것까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제 김성태 의원은 처음에는 뭐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해명이 지금 이제 뭐 굉장히 불리한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정말 이게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정말 솔직하게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된 사안인지 국민들 앞에 떳떳이 낱낱이 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. 요즘엔 무엇보다 뭐 정말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도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은행권 채용 비리도 있었고 또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많은 그냥 일반 국민들 또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 KT 같은 경우에는 더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보니까 한 10% 정도를 뭐 여러 가지 추천을 받았는데 그 추천에 받는 쿼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디 뭐 비사실 30% 또 뭐 홍보실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로부터 뭔가 하나 추측을 해보는 게 추천 들어오는 쿼터를 할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추천이 정말 많은 곳에서 들어오니까 할당량을 정해가지고 지정을 해준 것 아니냐. 즉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아니냐라는 것을 거꾸로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김성태 의원 한 번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전년도에 쭉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인지 이것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최 박사님 더 나오는 홍문종 의원이 이제 미방위라고 해가지고 관할 상임이었던 것 같아요. 미방위 위원장이었던 시절에 보좌관도 특혜 채용한 거냐 이런 의혹 수준의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요. 이제 과연 그러면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자꾸 덮으려고 하다가 이걸 더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홍문종 그 미방위 위원장이 KT가 이제 그쪽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비서관 또 보좌관이 4명이 입사했다는 그 주장을 누가 하냐면 KT 전현직 직원단체 KT 민주동지회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지금도 한 사람은 저 KT의 차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런 것은 특혜가 아니었는지 지금 김 변호사 얘기했지만은 그러면 일정 부분이 특혜 채용이 있었던 건지 그중에 일부가 김성태 의원 딸도 포함이 됐었던 건지 하면서 이제 그 설명하는 게 지역에 스포츠단이 지방을 다니고 하는데 인사부서와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편의성을 월급 150만 원 받는 딸에 그 고생하는데 편리를 그쪽에서 봐줘서 그렇게 접수를 받아줬다.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설명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저는 혹시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좀 비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. 그리고 과연 이게 다른 의원들도 혜택을 받았는지
사실 제가 아는 것도 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밝힐 수가 없어서 그런데 네.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두하 변호사, 이게 정치인들이 공기업, 이른바 공기업의 낙하산 취업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거든요. 예. 아마 이제 지금 사실 이제 KT 그 인사 담당 임원이 구속됐잖아요. 네. 그 사람을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있는 것 같다. 지금 좀 전에 김 변호사님이나 뭐 최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온라인 접수를 안 했거나 아니면 사실 그 서류 심사로 합격자 통지가 됐을 때 거기에 없었던 사람이 뭐 적성 검사하는 거죠. 인성 검사를 하고 면접을 하고 최종 합격자 통지할 때는 명단에 들어간 사람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니었나 봐요. 좀 더 있었나 봐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전수조사를 하겠죠. 전수조사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. 부정한 청탁을 누가 했느냐,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를 이제 조사하면 밝혀질 텐데 그 KT 인사 담당 임원이 구속돼서는 그 윗선을 이제 진술을 했대요.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했는지 진술을 했다니까 그 윗선이 이제 소환 받아서 이제 조사를 받을 거예요, 그 사람도.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인사에 있어서 문제가 그게 수사로 이제 밝혀질 겁니다. 수사를 뭐 하고 있는 사안이니까.